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교육을 일컬어서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미래 양성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박사목 교장 선생님과 함께 또 전북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듣지 하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학교로 오시기 전에요. 네. 예. 그 서울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지역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로 전주로 오게 되니까 참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라 불러도 이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 원래 고향도 우리 지역이라면서요. 예, 원래 고향은 정읍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이제 전라북도에서 다녔습니다. 중학교까지 정읍에서 다니고 네.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다니고 그래서 그때 다닐 때는 참 어려웠기 때문에 네. 고향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마음에 있었죠. 그러셨군요. 예. 서울대 최종 의결기구인 평의회 의장도 예, 이렇게 역임하셨는데 선뜻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뭐 낮춰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결정 내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예, 그 사실은 이제 대학을 퇴임을 하고 예. 이제 퇴임하기 전에 뭐 학장이나 평의회 의장하면서 대학 행정에 좀 관심을 갖고 또 법인화에 제가 참여를 해서 참 의의 있는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하고 싶은 연구를 많이 못 해가지고 퇴임하면 내 연구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국가 석학 우수학자죠. 그걸 5년간 연구하는 걸 2013년까지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에 퇴임하고 정말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 연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못 사는 지역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계에서 그 책을 이제 영어로 써서 외국 저명 출판사에 출판을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2012년 말이에요. 우리 상산학원 이사장인 홍성대 이사장님께서 좀 그 전주에 내려와서 후학 양성에 좀 힘써 주시라. 그런데 내 2013년까지는 제가 그 공부를 해야 돼서 참 어렵겠습니다 했더니 6개월 더 기다려 줄 테니까 8월까지 빨리 책을 마치고 오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홍성대 이사장님의 그 인상은 제가 평의원에 있을 때 같이 평의원으로 또 수고를 해서 아주 참 공평하고 굉장히 그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또 많은 그 교수들도 존경을 받았어요. 내가 그걸 참 거절한다는 게 2번 부탁하는데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를 발전시켜야 되겠는가 그런 염원이 있었는데 이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전국에서 인재들이 모이는데 그 인재들을 잘 양성해서 참 전북 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러면 전북의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냐.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지역을 연구했던 것을 정말로 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냐 해서 그 와이프를 설득해야 내려왔습니다. 또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참 노력해보겠다는 생각이 컸죠. 그러게요. 순수한 마음이. 전북 인구가 아시다시피 감소하고 있고 한 해에 8,000명의 학생이 이제 우리 지역을 떠난다고 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있겠지만 이 낙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북의 낙후 정도 어느 정도냐면 1966년에 전북의 인구가 266만이었어요.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8%를 넘었거든요.
현재 185만 절대 인구가 감소했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에서 5천만으로 늘었는데 절대 인구가 감소돼서 전국의 인구의 한 3.6%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네. 이게 왜 그랬느냐? 70년대, 80년대는 산업화가 이제 동남권에 치우치다 보니까 산업화를 못해서 그런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화 시대 우리 인재들이 전북에 많은데 인재를 교육을 잘 시키면 될 텐데 전북은 본래 교육의 중심지였는데 그 교육적인 면에 그렇게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느냐. 가장 근본은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은 전북이 가장 장점인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출액을 못 만들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기초학력도 우리 중학생들이 전국에서 뭐 꼴찌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뉴스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우선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른 건 투자하면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교육에 투자한다면 10년, 20년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에서 전북에 가면 교육이 형편에서 못 가겠다 딱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공무원들 통해서 그 문의할 때 전주에는 상산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산고등학교 있으면서 상산고등학교 설립자 홍성대 이사장이 뭐 수학의 저자 그러니까 당신도 수학 정석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육 문제가 슬 넘어가서 교육 문제는 해결되고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 다 극복해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유치원 기업이 많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교육은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럼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기초 학력을 높이는 교육 그것은 창의력과 융합적인 사고를 높이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냥 주입식 교육이 됐지만 이제는 창의력을 높이고 융합적 사고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평준화 교육만 갖고는 안 돼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게 바로 그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딱 하는데 저는 상당히 오래전에 북한에 갔었어요. 평양도 북한은 내가 많이 갔지만 평양에 가서 고등학교에 공부하는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1등에서 480등까지 등수와 점수가 나오고 또 영어 수업을 하는데 그 특별반만 하는데 영어 수업하는 모습이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 못지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수월성 교육은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회적 효과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칫 이 수월성 교육을 소홀히 하고 평준화 교육만 하다 보면은 경쟁력에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북도 그런 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교육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인다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율형 사립고인 또 상산고도 요사이 암초를 만났잖아요. 어떤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일반 고등학교를 전멸시킨다. 상산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그런 볼멘 소리 또 따가운 시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조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서열화를 조장한다. 또는 우수학생을 그냥 선점한다. 또 입시 교육만 한다. 저는 이게 전부 참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 자사고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다는 건데요. 이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서 정말 열심히 교육시키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입시 과목 이외에도 개성에 따라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 선생과 학교가 굉장히 노력하고 학생들도 또 같이 따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입시 성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그게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지 그게 서열화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서열화한 것은 그만큼 노력의 대가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학교에서 투자를 한 대가인데 단순히 서열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우수 학생 선점한다. 예. 지금 입시 제도가요. 서울에서는 자사고를 어떻게 뽑냐면 1.5배수를 처음에 추첨에 의해서 뽑아요. 1.5배수 추첨한 것 가지고 면접을 해서 이제 50% 떨어지고 100%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 이의 자사고에서 전북과 같은 곳의 자사고는 처음에 한 1.5에 300개, 한 2배수 정도를 내신 성적만 갖고 뽑아요. 네. 근데 내신이 점수도 안 주고 석차도 안 주고 A, B, C입니다. 근데 A를 맞은 학생이 30%예요. 각 중학교에. 그러니까 그 대부분 A 맞은 학생이 있죠. 그 학생들 중에서 약 2배수를 뽑아서 그다음에 면접을 합니다. 면접은 교과 지식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면접 본 것과 1차의 그 내신 성적을 합쳐서 우리가 학생을 뽑기 때문에 네. 그게 무슨 사교육을 유발한다든가 또는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든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우리 상상고 학생은 80명 정도 뽑는데 한 20% 비율 되는 거죠. 예, 전라북도가 209개 학교거든요. 네. 209개 학교 1등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209개 학교 중에서 좀 상위권이 오겠죠. 그걸 또 요새 아주 일반 중학교에서 우선 학생은 말이죠. 일반 고등학교 가면은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 해서 꼭 우수 학생이 이렇게 자사고에 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네. 그냥 어떤 의도적이고 이념적인 것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제 평준화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평준화 교육이 중요하고 그건 평준화 교육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도 다 평준화 교육만 하면 좋은데 심지어 북한마저도 네. 그렇게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중국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 평준화 교육에서 다 똑같은 사람만 양성하고 정말로 기초 학력을 튼튼히 가지고 혁신을 하건가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는 뭐냐 이거죠. 지금 앞으로 4차 혁명을 이끌 그런 인재들은 정말 기초 학력이 튼튼해야 기술 개발도 하고 융합적인 사고도 하는데 그때 기초 학력이 튼튼하다는 것은 뭐냐 아무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예. 그건 수능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얼마나 개성에 따라서 다 정말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우리 교육의 과제고 그래서 수월설 교육이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부분이 평준화 교육을 하더라도 일부 학교라도 수월성 교육을 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15, 16년 전에 예. 김대중 대통령이 예. 생각한 그때 아이디어예요. 이미 예. 김대중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때 6개 자사고를 출발한 게 바로 그거죠. 예. 일각에서는요, 한 20%가 이제 돈의 포션 비율이고, 네. 나머지 80%가 이제 전국에서 채워지는데, 상상고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공부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가버리면 이 학생들이 전북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많이 예, 들어보셨겠지만.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요? 예. 그러면 20%를 뽑았을 때 나머지 80%는 타 시도 학생이지 않느냐. 네. 저희들이 여기 이 80%를 여기 와서 기를 때 어떤 생각하고 기르냐면 이 친구들은 전북의 학생이다.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방을 배정할 때도 전북 학생 1명, 타시도 학생 3명 내지 4명. 그래서 예. 전북 학생과 타시도 학생이 어울려서 서로 전북의 문화나 역사나 전통도 소개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전북의 문화나 역사나 전통을 소개하도록 이제 이 탐구 학습도 전라북도에서 또는 이 근처에서 하게 하고 예. 그리고 이 학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매년 280명이 타 시도에서 온다면 1년이면 한 800여 명의 학생들이 여기 있고 800명의 학부모들이 오는데 그 학부모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또 잠도 자고 아파트도 학생들 기록하면서 거의 전북 사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최소한도 전북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인구가 부족한데 여기 인구를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 타도로 가는 학생들을 여기서 놓아두는 효과가 있고 그 80% 학생들은 이게 제2의 고향으로 만든다면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훌륭한 인재가 될 때 전북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왜 세계 선진국이냐. 미국은 미국인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세계 각 나라의 우수 인재들을 다 데려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미국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미국 가서 교육받고 돌아오면 컴퓨터를 쓰고 기계를 쓰는데 어느 걸 쓰겠어요? 또 미국 걸 쓰겠죠. 그것도 네. 자기가 공부하던 네. 그 고향은 뭐예요? 제2의 고향입니다. 이게 결국 미국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상상고도 분명 하는 역할이 있다. 80%가 예. 그 학생들이 전북을 제2 고향으로 만들도록 우리 학교도 노력하고 도민도 노력한다면 우리는 전북의 인구를 매년 280명씩 길러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상상고는 어떤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성교육이랑 잘 되고 있는지요? 그게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학교 폭력이 심하거나 뭐 왕따가 심하거나 하지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모나 선생님들로서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교 초부터 그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자사고 되면서부터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학생의 인성을 개발하자. 그다음에 인성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하겠냐 해서 상담사도 중요하고 이 전문 상담들이 와서 이제 상담도 하게 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교사와 협력해서 상담도 하고지만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체육 같은 경우나 또는 태권도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태권도 유단을 따게 해서 심신을 단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캠퍼스의 환경을 아주 조성을 안정적으로 하고 정원을 잘 조성하고 또 비단 잉어도 키우면서 학생들이 호기심도 갖게 하고 자기들이 심신을 단련하면서 마음도 단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또 철학이랄까 또 여러 가지 자율학습을 자율적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그 인성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자기를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박사목 교장 선생님과 전북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분명 우리 전북이 뭐 1등 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교육에 있어서 상산고가 서울 지역 가보면 뭐 상산고 진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전북 지역을 알리는 순기능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물어보면 학력 저하는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원인이 있다고 하고 중학교 물어보면 또 초등학교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어쨌든 그 학력 수준이 좀 꼴찌에서 새는 게 빠르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처져 있는데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교사 선생님 생각하는 원인. 그 초등학교는 제가 듣기로는 교육개발이라는 분야 초등학교는 전북이 수준이 낮다고 하지 않아요. 예. 중학교가 처지는데 중학교가 처지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참 열정을 갖고 하시지만 너무 우리가 그 소위 말하자면 창의 교육을 해서 그 창의 교육의 의미를 그냥 놀려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창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창의력이라는 것은 기본 학력이 충실히 되어야 창의력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
유명한 그 미국에 있는 다 그 유명 회사들 다 대학 명문 대학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지만 예. 그 수학의 그 정도랄 건 엄청난 정도거든요. 거기서 비로소 창의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초가 다져진 예, 상태에서 그 창의가 나온다. 다지고 그런 기초를 다지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예. 경기도나 서울에서 온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우리 지방에서 온 생활기록부가 차이가 납니다. 궁금해지네요. 어떤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건 상상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제가 오니까 상상고에 처음에 왔을 때 생활기록부는 학생당 한 2, 3페이지였는데 그 서울의 명문고의 생활기록부는 30페이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했습니다. 우리도 한 20, 30페이지 됩니다. 마찬가지 그런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하나하나 써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역시 학생과 교사의 인터랙션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창의력을 기른다는 교육은 또 융합적인 사고를 기른다는 교육은 초중등 학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사실은 대학에서도 융합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입학할 때 전공을 뽑지 않겠다. 전공 없이 다 뽑아서 거기서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겠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는 기초 학력만 튼튼하게 해주면 그러면 융합적인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 정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정말 창의력인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아나운서님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사교육이란 게 없었습니다. 네. 과외란 게 없었고 수학 문제 하나 어려우면 밤새워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른 과목 점수를 못 받더라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2, 3일 걸릴 때 그때의 정신이 바로 나는 창의력을 깨우는 정신이고 그때 그 창의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다닐 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저희 대 때 그도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과학교를 발전시킨 것은 그때 그런 힘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 교육 발전 위해서 해안도 좀 모아주시고요.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 보면서 제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눈물도 흘리시던데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주변 국가의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강한 의지로 통일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